최고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민을 온 분들일 텐데요. 아무래도 이민자로서 미국에 정착하다 보니까 이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불법 입국 또는 불법 체류를 하신 경우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불법 입국이나 체류를 했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오늘 이 시간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불법 입국, 불법 체류한 분들의 영주권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먼저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민법 소식 전해 들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이 국무부가 오는 2023년까지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인터뷰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네요. 예. 전부 다 그냥 무조건 면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2019년 8월 4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날 또는 그날 또는 그 다음에 네. 케이스가 컴플릿된 경우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날짜에 뭐가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네. 근데 영어로 쓴 걸 보면 그냥 비자가 이슈된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2019년 8월 4일. 비자가 이슈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잖아요. 이미 네. 비자를 줬는데 무슨 소리냐. 비자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한국이나 외국에 체류하고 계신 분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거하고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내에서는 초청장이 있죠. 가족 초청의 예를 그냥 들겠습니다. 그냥 이해하시 편하게. 가족 초청장이라는 I-130이 있고요. 그건 이제 초청하는 거죠. 패티션. 네. 나의 친척을. 그 초청장이 있고 그 초청장을 베이스로 해서 그게 승인한 걸 이제 베이스로 해서 영주권 신청서가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I-485라는 걸 통해서 미국 내에 계신 친척을 초청할 때는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친척이라 하면 보통 배우자인 경우가 많죠. 네.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또는 미성년자 자녀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서 할 때는 I-485라는 폼 초청장과 초청 받는 분의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그냥 접수해버리면 끝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 계시다 그러면은 이제 스토리가 완전히 틀려지죠. I-130이라는 초청장을 먼저 접수하셔서 승인을 받고요. I-485라는 폼을 쓰지 않습니다. 이민국에다가 이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미 국무부에 있는 내셔널 비자 센터에다가 영주권 신청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DS260이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좀 훨씬 더 일이 많습니다. I-485보다. 예를 들면 뭐 거주 주소도 평생을 다 써야 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DS260과 서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영주권 서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모든 증거들을 다 국무부에다 제출을 하면은 파일이 컴플릿이 된다고 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을 다 제대로 냈고 DS260 그다음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이겠죠. 가족관계 증명 같은 거 예를 들면 결혼인 경우는 뭐 메리지 서티피켓 그리고 그다음에 재정 보증 서류 모든 것들을 다죠. 네. 모든 것들을 다 제출이 끝나면은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모든 서류가 다 완료되었고 당신 프로세스가 끝이 났습니다라고 딱 통보가 가는 시점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케이스가 전부 다 이제 우리는 전부 다 파일이 컴플릿했다. 이거를 당신 서울에 있는 영사관으로 붙여준다.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가 잡힐 거라는 통보서를 받는 시점. 그것이 이 2019년 8월 4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걸 받은 다음에도 인터뷰가 안 잡히고 막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끌고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이제 물론 이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그러니까 뭐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 또는 시민권자의 부모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돼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비교적 빨리 그동안 나왔는데 네.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 서울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네네. 그런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에 또 다른 캐테고리도 있지만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적체를 내셔널 비자 센터에서 모든 케이스가 파일돼서 서울로 케이스를 보내줘서 인터뷰가 잡힌다는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직 인터뷰를 못 잡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인터뷰에서 그 국무부에 제출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영사가요. 네. 뭐 똑같이 영주권 서류니까 거기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잘못한 거 같은 거, 뭐 시큐리티나 미국 안보에 위험해질 것 같은 그런 문제 질문도 있는데 그거를 영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인터뷰로 정보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네네네.
그 과정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영사가 봐서 판단을 아무나 다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2019년 8월 4일 날 또는 그날 또는 그 이후에 날짜가 잡힌 경우 네. 잡혀 있는데 봤을 때 영사가 이건 인터뷰가 필요 없겠다 싶은 거는 자기 재량으로 인터뷰 없이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사의 재량권. 네, 영사의 재량으로요.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내셔널 비자센터에 서류 다 내고 모든 게 다 컴플리트됐다는 노리스를 받고 인터뷰가 잡힐 거라고 했었는데 인터뷰가 안 잡혔던 분들한테는 아마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종 단계까지 다 가신 분들에게 그렇죠. 거의 다 간 분들. 그래서 해당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영사가 인터뷰만 면제해 주는 겁니다. 자기 재량으로. 네. 그럼 한 5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조치로 그래도 인터뷰만 스킵이 되더라도 시간을 많이 앞당길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이 영주권자 가족분들 많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네네네. 서울에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치로 좀 혜택 보는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이민법 하면은 다양한 경우의 수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영주권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불법 입국을 했거나 불법 체류하신 분들은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은 좀 안 헷갈리시게 하기 위해서 불법 체류보다 불법 입국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불법 입국, 불법 체류가 되신 경우는 합법적으로 입국은 하셨을 때 신분 유지를 못해서 불법 체류가 되시는 경우입니다. 합법 입국. 이제 이런 경우는 그래도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으시지만, 그러니까 이민이나 세관을 거치지 않으시고 항만이나 또는 공항을 통하지 않고 그냥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시민권자랑 결혼하셔도 또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구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시민권자는 결혼해서 막 아이를 서너씩 낳고 사시는 분들도 네.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불법 입국을 하신 분들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저희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사실 601A입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이 그동안 소개가 됐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경을 통해서 들어오셨거나 또는 불법 체류가 되셨는데 합법적으로 들어왔지만 시민권자랑 결혼하는 경우 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그 경우는 이제 반드시 미국 내에서는 일단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고요. 네. 미국 내에는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없고 한국에 돌아가셔서만 영주권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셔널 비자 센터를 거쳐서만 미국 내에 들어오셔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민국을 거치면 안 되는군요. 이제? 이민국 거치는 건 초청장 단계까지만. 네네. 그리고 이제 정작 영주권 인터뷰는 미국 내에서 하실 수가 없고 서울 가셔서 하셔서 최종 단계를 거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이제 601A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년 보통 이제 굉장히 장기로 체류를 하신 분들이 많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1년 이상 불법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10년 입국 금지 조항에 걸려서 미국 내로 다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내가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체류를 했고 그 체류 기간이 1년이 넘었다는 그 체류 신분상의 문제를 면제해 주는 게 601A입니다. 그래서 면제 이렇게 붙는군요. 그렇죠. 601A 웨이버. 이 경우는 601A 웨이버입니다. A. 네. 예, 그 601 면제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601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영주권을 못 받는 이유가 나의 그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못 받는 경우. 좀 심각한 범죄입니다. 모럴 터피투드 크라임이라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매우 큰 범죄를 저질러서 영주권을 못 받는 경우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인 건 601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601과 601A를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건 601A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요. 승인 어떤 분들이 신청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는 저한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계셔야지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직계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남편 또는 부인, 배우자.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민권자인 부모, 어머님, 아버님이 있는 경우에 일단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첫 번째 선결 요건은
두 번째 성결 요건은 뭐냐면은 나한테 누군가 나를 초청을 해서 네. 이미 승인이 난 초청장, 파티션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파티션이 있어야 되고 그냥 있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것이 우선일자라는 게 돌아와서 뭐 이제 만약에 직계가족의 경우에는 보통 우선일자가 없습니다. 특히 시민권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 네네네. 근데 그 이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누군가 패티션을 할 수 있겠죠. 뭐 가족 초청이라던가. 그렇죠. 우선일자라는 것이 아마 이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있을 네, 겁니다. 네. 우선일자라는 게 딱 돌아와서 서울로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DS160을 할 수 있도록 케이스가 오픈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피를 내라고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초청한 초청장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 초청장이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비자 피를 내고 서울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 레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먼저 해놔서 굉장히 골치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비자 피까지만 내놓으시고 네. 그 단계가 딱 되면은요. 나한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계 가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초청한 초청장이 페티션이 날짜가 돌아와서 우선일자가 돌아와서 서울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레디 단계가 돼서 비자 피를 낸 상태가 딱 돼 있는 경우 네. 이제 그 경우에 신청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기본 성결 조건. 요건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서 그럼 기준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승인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전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그거였고요. 승인의 기준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우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또는 나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만약의 경우 제가 이제 신청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남겨진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러니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겠죠. 그분들이 익스트림 하드십,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관이 판단했을 때 당신이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큰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겠군요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케이스가 승인이 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601A가 이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국무부 조금 전에 그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서울에서 이제 인터뷰가 잡히게 되고요. 그럼 이제 인터뷰를 잘 마치시면 미국 내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죠. 이미 네, 나의 네. 불법 체류 또는 불법 입국 사실이 면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돼 있는 게 601A입니다. 근데 여기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법이 딱 그냥 극심한 고통 한 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부 규정으로 뭐 1, 2, 3, 4, 5 같은 게 이렇게 서브섹션으로 달려 있으면 네. 이민관도 자기가 판단하기에 그 하부 규정 안에서 법이라는 건 그 규정 안에서 판단하라고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하부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극심한 고통 한 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고통을 내가 보여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은 없지만 네. 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 옛날에 우리가 정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USCIS 이민국에 있는 디렉터들하고 미팅에서 이제 나온 거를 저희가 종합한 건데요. 네. 뭐 그냥 통상적으로 이거 말고도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냥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일단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많이 이제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배우자가 많이 편찮으셔서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네네네. 그리고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 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아 있는 내가 그걸 생각하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다. 디프레션,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정신적인 고통.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고통.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아니면은 부부인데 내가 가계 소득에서 반 이상을 벌어오고 있는데 아이들까지 있는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는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고통. 네. 그 이외에도 창의적으로 그분만이 처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없는 사실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네. 증거로 전부 다 뒷받침이 돼야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전문가 편지, 네. 엑스퍼트 오피니언 레터 같은 걸 받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네. 전문가에게. 그리고 그동안 드신 약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전. 그리고 좀 몸이 편찮으신 경우도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근데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고혈압 또는 예를 들면 저희 승인을 받으신 경우를 보면 이제 암 수술을 하신 경우도 있었고요. 승인 받으신 경우. 네. 그리고 디프레션에 걸려 계셨던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고혈압이나 그래 갑자기 혈압이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 네.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증명하는 거죠. 근데 이 601A 면제가 잘 승인이 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승인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 해야 되고요. 네네네. 준비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할 때는 주변에 진술서도 있고 그리고 또 참고 사항으로 하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도덕적인 품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도 또 제출을 하고요. 추천서 같은 것도 받고요. 그러니까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뼈대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전문가와 아마 상담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진행하신 케이스 중에 601A 면제 승인 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가장 이제 최근에 601A 면제가 이제 승인이 난 경우가 어떤 거냐면요. 이분은 이제 멕시코로 들어오셨고요. 불법 입국. 예. 지금 사실 거의 이제 이게 2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사실 601A가요 지금.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 그렇죠. 원래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네. 한 9개월 전후로 많이 승인을 줬었는데 작년 말부터 굉장히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이게 적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거의 2년 동안 걸리고 있어서 가장 최근이라는 게 사실 거의 2년 전입니다. 2년 전인데 이제 2년은 아니고 한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건데 코로나 전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였냐면은 시민권자랑 결혼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캐나다 국경으로 그냥 넘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이분은 이제 기준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 영주권자 어머니와 시민권자 배우자. 이렇게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좀 가족적인 불행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되게 겪고 계셔서 디프레션 증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약을 계속 처방을 계속 받아오신 걸로 이제 증명을 했는데 이제 만약에 자기 따님이 손자 손녀들도 놓고 만약 한국으로 혼자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안 그래도 디프레션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또 이제 앓고 계신 게 당뇨하고 고혈압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옆에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봐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증명을 하셨고 이제 남편분은 이제 아직 젊으셔서 이제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은 없지만 아이들이 셋이고 그다음에 또 혼자 이제 부인이 돌아가게 됐으면 자기 혼자 키워야 되고 이런 경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적으로.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불안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호소해서 이제 전문가 소견 편지를 받고 그다음에 그 여자분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고통도 했죠. 반 이상 하우스홀드에서 벌어왔었는데 반 이상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이들 셋도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그 601A를 면제를 신청을 했고요. 이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주변에 레커멘데이션이나 상벌 같은 것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고려 사항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성직자의 편지 같은 것도 우리가 받아서 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냈는데 어쨌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청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내셔널 비자 센터 아까 얘기를 다 거쳐서 DS160을 마치고 서울에 가셔서 인터뷰를 받고 무사히 들어오신 게 최근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입국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아이가 여럿이 있는데도 못 받았어. 안 되는 케이스죠. 서울 갔다 오신 경우죠. 그래서 601A 면제를 받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경우는. 최대한으로 이 극심한 고통을 증명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최대한도로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창의적으로 뭐 할 게 많이 있습니다. 뭐 그 병에 대해서 내가 뭐 논문 같은 걸 조사해서 같이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민관이 봤을 때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 뭐든지 내야죠. 진단서나 뭐 약 드신 거 이거 처방전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601A 면제 받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2년을 넘게 가니까요. 원래 이렇게 오래까지 가진 않았거든요. 9개월 전후에서 많이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다른 건 뭐 6개월 만에 끝난 것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케이스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사가 굉장히 적체가 되고 있어서 지금 2년 이상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충족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승인이 나기까지도 또 어려운 면제 중에 한 가지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빨리 신청을 해보고 일단 그래도 이것의 정말 좋은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왜 그 DS260이라는 내셔널 비자 센터 케이스를 진행을 안 하고 있으라고 그러냐면요. 승인이 나는 걸 보고 하시는
하라는 겁니다. 승인이 안 나면 안 나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좀 이게 각자 케이스별로 또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똑같은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제가 소개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네. 시민권자의 아들인 경우도 있어요. 시민권자의 아드님이 신청하신 경우인데 이분은 그냥 학생으로 있다가 그냥 불법 체류가 되신 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도 이분이 근데 부모님의 소망은 시민권자랑 결혼하면은 합법적으로 학생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구제를 받지만 그렇죠. 결혼을 안 하시려고 해서 그래서 601A 네, 면제로. 그래서 601A 면제로 저기 이제 이주에 계신 분이 아니고 타주에 계신 분인데 네. 그분도 이제 똑같은 프로세스로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네. 나이가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적인 불행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 비즈니스를 돌봐주고 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이가 드시니까 영어를 못 하시니까 네네네. 사실상 이제 비즈니스 같은 걸로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죠. 두 분한테는요. 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증명을 했는데 무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서울 가셔서 받고 입국하셨죠. 네. 601A 면제는 조건이 충족이 되더라도 좀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편이. 제가 그냥 완전 수박 겉핥기로 설명한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꼭 변호사님들과 상담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 입국하신 분들 중에 601A 면제 없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 케이스도 있죠. 가능한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저한테 그 미군 내 자녀나 또는 내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 또는 배우자가. 네네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직계가족으로 돼 있는데 부모가 가고 뭐 그건 좀 웃긴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했거든요. 그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내 자녀가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를 한 것도 괜찮습니다. 예비역에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복무를 했거나 현재 복무 중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한국 안 가시고요. 하는 경우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예를 들면은 일단 이제 국경을 그냥 넘어서 들어오신다는 거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미국 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는 I-94 아마 요새는 전산으로 해서 옛날 같이 이렇게 뭐 종이로 적어서 여권에 이렇게 집어주는 일은 사실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I-94 한국으로 치면 이 폼이 출입국 기록입니다. 그 출입국 기록상으로 나에게 모든 번호가 딱 부여가 되죠. 그 번호가 있을 경우만 이제 합법적인 입국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그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도. 근데 이제 내 자녀나 내 남편이 미군인 경우 그냥 간단하게 여러 가지 있죠. 그냥 이해를 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경우는 그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I-94를 I-94 번호를 그냥 주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가상으로 그때 들어온 것처럼 국경보호처라는 센터에서 발급해 주는 걸로. 이것도 이제 잘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 번호 자체 받는 거라서 place in parole이라고 그래서 parole이 뭐냐면은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미국에 들어온 것처럼 퍼롤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I-94 번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군 가족의 경우에 그렇게 해서 그 번호를 받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자가 내 직계가족이 아닙니까? 내 자녀, 내 자녀나 내 남편이 시민권자면은 I-94 번호가 있으면 내가 현재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렇죠. I-94 번호가 생겼으니까요. 이제 어떤 폼을 사용하고 뭐 이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place in paro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국 번호를 새롭게 부여해주면서 영주권 신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군인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대우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에 들어오신 부모님들 케이스 이게 뭐 이게 퍼롤이나 뭐 601A 필요 없을 경우에도 앞에다가 커버레터에다 저희는 항상 써줍니다. 그러면 케이스
프로세싱이 빠릅니다. 아,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요.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601A 면제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나의 자녀가 미군이면요. 그렇죠. 와, 또는 정말 남편이. 네네, 이 미군에 대한 대우에 대한 그 놀라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이민법 중에 한 그렇죠. 가지네요. 또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복무했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근데 이 미군인 배우자나 미군인 자녀가 있어야 되니까 많은 분들이 해당되진 않겠지만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해당되지는 않는데 그냥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희 네. 사무실에 오신 경우 지난주에도 한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아, 그 카드 받고 네네네. 그럼 승인은 잘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잘 나죠. 아, 예, 잘 나고 인터뷰 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 뭐 그 아드님이나 자녀분들 뭐 US 코스트가드 부모님 저희 한 적도 있고 US 아미가 제일 많았고요. 네네. 그런 경우가 이제 정복을 입고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민관들이 함부로 케이스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혹시 또 불법 체류 신분이신 분들이 영주권 접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간단하게 한 가지. 예, 그리고 또 아까 설명해 말씀드린 대로 이사호 아이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네네. 이사호 아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저한테 영주권을 신청해준 증거가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국경을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또 불법 체류 신분이 됐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나를 초청해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 벌금 1,000불만 내시면요. 아, 벌금을 내야 되는 또 조건이 그렇죠. 있군요. 1,000불만 내시면 됩니다. 아, 그래도 벌금만 내면은 그렇죠. 가능한 거니까 비교적 간단하네요. 그렇죠. 누군가 대신에 이제 조건이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누군가 나한테 이민 신청을 내가 했었어야죠. 아, 접수를 한 기록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 되죠. 거군요. 이게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옛날에는 접수만 한 기록만 있어도 됐는데 네. 최근 근년 몇 년 동안은 접수도 했었고 그 접수 당시에 케이스가 또 승인도 가능했었어야 된다. 어프로버블이라는 아. 근거를 또 다시 해가지고서 좀 옛날보다는 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경향이 좀 세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승인 받은 기록이 없으면은 어프로브 안 해주나요? 승인 받은 기록은 반드시 갖고 가야죠. 그건 없으면 아예 신청조차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은 USCIS에 이제 2001년 3월, 4월 29일 뭐 이렇게 이제 찍혀 있는 거 있죠. 네네. 그런 리신 노티스 I-130이라든지 뭐 어떤 형태라든지 가족 초청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네이버 서티피케이션 펌 그거 접수한 거 접수증 뭐 이런 것들. 이민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 날짜가 딱 찍혀 있어야죠. 4월 30일이죠. 네. 이렇게 불법 입국을 하셨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가 되신 분들도 우리가 영주권 신청 못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조건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네, 정말. 찾아보다 보면은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각자 다 이야기가 다르고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601A가 되는데도 모르고 계신 모르고 분들도 계셨던 분들도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너무들 좋아 사세요. 뭐 보통 한 거의 20년 가까이.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국경으로 넘어 들어오셨었는데 네. 영구 영주권도 제가 해드렸고 아. 2년 조건 배제드렸고 시민권까지 제가 했는데 네. 정말 운 좋게 시민권이 2달 반 만에 나왔어요. 아, 이렇게 각자 이야기를 좀 전문가랑 네, 충분히 그렇죠. 상담해 국경을 보시고. 넘어오셨는데 그렇게 해서 시민권까지 받으시고 부모님까지 초청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 경우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원하시고 또 예. 이민법 관련해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관우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저 LA 사무실은요. 213-232-1655고요. 213-232-1655. 그리고 저 부에나파크 오피스 전화번호 오렌지 카운티는요. 714-522-5220. 714-522-5220.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문의 전화 많이 주시고요. 좀 예.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